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체벌들이 애들의 교육 인생을 바꾸거나 애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서로 규범을 정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그럴 텐데 그런 것까지 꼭 법으로 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경찰청이 가정 내 자녀 학대를 막는 수사 업무 매뉴얼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법으로 자녀 처벌을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 부모들 사이에서도 앞서 보시다시피 의견이 분분합니다. 평론가님, 네. 이 매뉴얼이 나름 아동 학대 사례를 네. 이제 분석을 해서 총 57개죠. 맞습니다. 57개의 이 매뉴얼을 사례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네, 57개 사례를 쭉 소개를 했는데 네. 큰 분류로는 신체적 학대, 네.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정신적 학대, 마지막으로 이제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아동 학대 사례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유형 그룹인데요. 이 안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모기 때문에 아이를 훈육한다라는 이유로 이 정도의 체벌은 되지 않나? 근데 체벌은 앞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는 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손발을 묶어요. 아이가 너무 산만하고 하다는 이유로 너 꼼짝하지 마. 엄마가 움직이지 말랬지? 그리고 아이들의 손발을 묶으면 이거 학대입니다. 그리고 또는 유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네. 아이에게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유모차를 심하게 흔드는 경우, 이것도 아이에게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옆집 아이와 과도하게 비교하면서 잔소리하는 것. 자, 이건 신체적인 학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비교도요. 말로. 네. 근데 이건 심리적인, 정신적인 학대가 된다는 겁니다. 또는 이제 이런 아빠가 있습니다. 이게 몸을 신체적으로 체벌한 게 아니지만 군대식 체벌일 수 있죠. 얼차려 비슷하게. 네, 3kg짜리 아령 들고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이거 계속 시켰는데 이것도 과도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즉시 아이들에게 그럼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다닌가? 이건 아니고요. 꿀밤도 때릴 수 있고 회초리도 한두 대 때릴 수 있지만 과도한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 경찰은 이게 의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앞으로 체벌은 안 된다고 하는 걸 부모들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제 어디까지 체벌을 또 한 가지. 저 어릴 때는 제 친구들이 주변에서 왕왕 겪던 일인데 발가벗겨서 집 밖으로 내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옛날에. 이거 학대입니다. 물론 추운 겨울에 발가벗겨서 내쫓으면 예, 밤에 이제 이게 오줌을 싸면 키를 씌워가지고 소금을 옆집에 소금 얻어와라. 그것도 학대인가요? 그럼?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됩니다. 인격권 침해죠.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처벌에 속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저는 좀 변호사님 헷갈리는 게 옆집 애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학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경찰에서. 근데 그 일반 비교가 아니고 이제 아주 심하게 비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학대하면 일반적인 신체적 학대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신적 학대거든요. 근데 정신적 학대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이걸 인해서 애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얻을까.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 형은 이랬는데 너는 왜 그래? 그 정도는 학대라고 볼 수 없고, 그 옆집 애는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더라. 근데 너는 왜 아침 늦게까지 자고 그래? 그 정도는 학대가 아닐 수 있지만,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본인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랄지, 이게 어떤 정서적 괴롭힘까지 이루어져야지 정서적 학대냐 아니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변호사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지침까지 나온 데에는 얼마나 학대가 많았길래 이런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침이 나온 건 정말 학대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훈육과 학대를 참 기준이 좀 애매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매뉴얼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니까 아동학대 사건이 24,000 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고. 하루에 한 70건 가까이. 그렇죠. 하루에 거의 70건 가까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아동학대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부모가 하는 경우가 70%입니다. 대부분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 친부모예요. 아니면
계모나 계부가 한 명이 끼어 있든지 네. 이런 사건이 하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단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인식의 어떤 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원래 경미한 체벌이라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거든요. 인격체인데 체벌을 하면 애들이 나아지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고 더군다나 부모에 대해서 오히려 적개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 순간에 부모 자체가 만족하는 그런 것이지 이게 애를 실질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는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뭐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설문조사 하나를 봤더니 네. 체벌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답변을 한 부분이 성인 1000명 중에 77%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네. 네. 여러 부분에서 이제 뭐 과도하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네. 정부가 경찰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네, 네. 매번 그렇잖아요. 경찰들도 이제 출동할 때 보면 내가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훈육 가리키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건데 당신이 왜 경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우리 애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사실 경찰들도 가거든요.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뭔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왜냐면 간통죄가 폐지될 때 이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안으로 깊숙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이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다.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문제는 공권력이 가정 내에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인 간의 문제는 성인들이 해결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아동학대의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아요. 연간 24,400건이 되고 하루에 70건 가까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데 민법상에 제가 이번에 안 건데 징계권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어서 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집에 갔는데 엄마나 아빠, 부모가 난 지금 아이에게 징계권을 행사 중이야. 경찰은 우리 집 들어올 수 없어.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한 이 배우자의 폭행도 문제고 데이트 폭행도 문제지만 아동은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징계를 빌미로 한 과도한 폭력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아동폭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것이 약화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